올해 열전 15권을 출간하면서 40권이란 역사상 최대의 사기, 이제 완간이 됐죠. 사마천이 지금 본문뿐만 아니라 삼가 주석까지 다 한자를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번역을 하고 우리 관점의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사기표 같은 경우는 사마천이 일일하게 틀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 어느 학계에 내놔도 사기 연구하는 사람들이면은 이 번역본을 보면은 상당히 놀라지 않을까라는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사기 열전에는 대단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총 이제 70권이나 되고 거기에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나와서 저희가 다 다룰 수는 없고 그중에 이제 몇몇 인물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근데 사기 열전의 세계에는 아주 이제 특이한 인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조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고 외에 또 아주 인상에 깊었다 그럴까요? 그런 인물이 있다 그러면 누구를 좀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초나라 오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초나라에서 있다가 초평왕이 아버지하고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갔는데 결국은 오나라로 가가지고 다시 복수를 하는 그 오자사가 가장 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보면은 오자서 열전을 보면은 한 인물이 한을 품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계기는 여자 문제잖아요. 초나라 평왕이 자기 태자가 있고 그 태자한테 원래 진나라 미녀를 갖다가 맺어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태자 권에게 비묵이라는 또 간신이 하나 나오죠. 이 간신이 태자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평왕에게 보니까 대단한 미녀인데 그 미녀는 왕께서 취하시고 태자에겐 다른 여자 구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초평왕이 실제로 그 진나라 여성을 보니까 대단한 미녀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취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비묵이가 위협을 느끼고 당시 이제 태자 측에는 그 오자서의 아버지가 오사죠. 그래서 오사가 태자의 수성으로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오사가 살아있으면은 나중에 태자 권이 왕이 되고 하면 자기한테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제 오사를 제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사를 체포했는데 오사에게는 오상하고 오자서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두 아들까지 죽여야 되겠다. 죽이지 않으면 후환이 두렵다. 라고 해가지고 오사에게 네 자식도 들어오는 편지로 써라 하니까 오사가 그러잖아요. 이 큰아들은 아마 이 편지 갖고 올 건데 둘째 아들은 안 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정확히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큰 형은 오상은 내가 인의에 따라서 이 죽는 길인 줄 알죠. 오자서가 다 설명했죠. 이거 우리로 불러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가가지고 개죽음 당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형은 가서 죽고 오자서는 안 가고 처음에 송나라로 갔다가 정나라로 갔다가 결국 이제 오나라로 가서 이제 합녀를 만나게 되죠.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합녀를 만나가지고 결국 이제 초나라를 정벌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초나라를 정벌한 다음에 초나라의 평왕의 그 후예 왕은 도망갔고 그러니까 이제 오자서가 평왕의 무덤을 파가지고 시신을 꺼내서 채찍질을 300번을 하잖아요. 구리채찍으로 300대를 때렸다 그러는데 파가지고. 후대에 오자서가 너무 심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 있는데 전 또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아무 죄도 없이 충성을 바치다가 죽었는데 그 죽인 인물을 왕이라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수긍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평왕의 시신을 채찍으로 300대 이제 후려패는 걸로 자기 아버지와 형의 죽음으로 이제 복수를 하는데 이때 오나라가 월나라와 사이가 대단히 안 좋잖아요. 안 좋죠. 월나라를 무너뜨렸을 때 오자서가 월나라 완전 끝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안 됐잖아요. 오자서가 나중에 역으로 당합니다. 라고 하는데도 이제 안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결국 이제 거기에는 백비란 인물이 월나라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고 월나라를 살려줘야 됩니다. 라고 했다가 여기서 오나라 월나라 사이는 5월 동주라는 워낙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그런 말도 나오고 와심상담이라는 말도 여기에 나오잖아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부차가 총로검, 이 총로검이란 검은 이제 그 간장검, 막야검과 함께 오나라의 유명한 명검인데 그 총로검을 내려주고 자결하라라고 하니까 결국 이제 오자서가 자결하면서 내 죽으면 내 눈을 빼가지고 성의 동쪽문에 걸어놔라. 이거는 사실 이제 사기 본기에 보면은 그 비관이 은나라 그 주왕에게 죽을 때 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유명한 이야기라 조선에서도 억울하게 죽는 신하들은 나 죽으면 내 눈을 빼가지고 성문에다가 걸어놔라. 내가 이 나라 망하는 걸 불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오나라가 망하잖아요. 올나라한테. 부차는 오자세의 말을 생각해가지고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뭐 자결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렇죠. 오자서는 그냥 이제 자기 아버지가 불렀을 때 갇히면 개죽음 당하고 끝나는 건데 아버지의 복수의 일념을 가지고 초나라를 공격해서 평양의 시신의 채찍질을 하죠. 오자서가 냉철한 인물이죠. 오자세의 말을 따랐으면 오왕 부차도 죽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이제 따르지 않으면서 그 오왕도 이제 불행한 이 결말을 이제 맺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왕들이 진짜 간쟁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간쟁하는 사람 중에 그냥 세상을 좀 모르고 아니려옵니다 하는 사람들도 뭐 있을 수 있고 당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왕 입장에서 그걸 다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텐데 오자서 같이 냉철한 인물들이 하는 말은 이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면서 오나라도 망하고 그 부차도 결국은 죽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또 하나 이 사기결전 중에 자객결전의 인상이 깊습니다. 자객결전 중에 뭐 유명한 인물은 다 아시는 형가잖아요. 제가 형가는 의열단의 역사를 보니까 의열단원들이 북경에서 국내를 잠입할 때 마지막 환송연을 하면서 또 읊는 시가 이게 형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상 깊었는데 자객결전을 보면은 형가 이전에 또 예양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전 그 인물도 지백의 신하다고 보세요. 그 예양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자객열전에서 이제 예양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때 전국 시대죠. 그러니까 453년에 이제 지백이 조나라 조양자를 치러 갔다가 위 지백이 이제 조나라를 치러 갔다가 싸우다가 조양자가 버틴 거예요. 조양자가 지백은 욕심이 많고 그러니까 한나라하고 위나라 여기 제후를 만나가지고 몰래 해가지고 차라리 지백을 죽이고 그냥 우리가 지백 땅을 날아갑자 해가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지백을 죽이게 됩니다.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예양이 이제 신하가 있어요. 지백의 신하가.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죽으면 그만인데 이제 조양자라고 이제 자기가 모시던 그 사람을 죽였다고 찾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조양자가 화장실 변기에 숨어가지고 칼로 화장실을 찌르려고 갖고 있다가 조양자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한번 다시 검사봐라 거기서 걸렸어요.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모시던 그 상사의 그 원한을 갖고 싶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재도 있나 해가지고 맨 처음에 그냥 살려줍니다. 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수술 갈아먹고 얼굴을 못 보게 해가지고 다리 밑에서 기다렸다가 또 조양자를 또 죽이려고 그래요. 지나가다가 이제 말이 이제 갑자기 쓰니까 이상하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또 있는 거야. 지난번에 살려도 왜 그러냐. 이번에 할 수 없다. 죽여주겠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옷을 벗어달라는 거야. 이제 조양자한테. 그러면 이거라도 옷이라도 베고 죽겠다. 그래서 옷을 벗으니까 그거를 칼로 3번 비고 거기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라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예양이 보면은 처음에 이제 조양자를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때 조양자가 너는 전에도 누구누구 섬겼는데 그 사람들 죽을 때 가만히 있더니 왜 그러냐 하니까 예양이 그 사람들을 자기를 평범하게 대해서 나도 그 사람들을 평범하게 대하는 건데 기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를 진심으로 대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지백도 올려주고, 그래서 이때 그 유명한 말이 나왔잖아요. 사위 지기지사.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이뻐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 사위 지기자 사, 여위 열기자 용 해가지고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이죠.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성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건데요. 네. 예양이 이제 한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지어 옷을 먹어가지고 얼굴을 변형시키잖아요. 예, 뭐가 목소리도 변경시키고 예. 막 그래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아들도 못 알아봤는데 그 친구는 딱 친구를 알아봤다는 그걸 나병 걸린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 밑에 뭐 고지처럼 숨어 있는데 조향자가 말이 안 가니까 다리 아래 그 예양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조향자도 이제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네. 그런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예양은 그냥 자기를 지백이 알아줬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죠. 여기에 또 원문에 보면은 충신, 유사, 명지 해가지고 충신은 죽음이 있음으로써 그 명예 그 이름을 가지고 의를 높였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제 멋있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 말을 실제 뭐 예양이 했는지 사마천이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예양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아주 이제 그 자객 중에 아주 독특한 인물인데요. 역시 이제 자객일 때는 주인공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형가죠. 형가는 선조가 제나라 사람이잖아요. 예. 제나라는 그 시조 광태공이 이제 동이족이고 뭐 돌아다니다가 이제 연나라로 오지 않습니까? 예. 연나라 태자 단이 그 조나라에 인질로가 있을 때 진시황이 어린 시절 태어나기 이제 조나라에서 또 태어나잖아요. 예, 진시황도 조나라에 있었고, 그 태자탄도 조나라에 있었고. 예, 그래서 서로 잘 친하게 지냈는데, 그러니까 사기가 그 부분을 좀 그 묘하게 써놨어요. 그 마치 이제 나중에 그 진시황이 돌아가가지고 왕이 된 다음에 자기를 갖다 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의미로 복수하는 것처럼도 이렇게 써놨는데, 태자탄도 다시 또 진시황의 인질로 가죠. 예. 진나라로. 예, 그때 자기를 대우로 아주 괜찮게 해줬다. 예정을 잊어버리고 해가지고 그 원한을 품고 이제 죽이려고 했다고 시작하는데요. 사실 뭐 그런 측면도 개인적인 감정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당시 이제 진나라가 막 그냥 뭐 거침없이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고자 했던 게 강한 건데, 그래서 이 태자단은 결국 자기네 나라를 살리려면은 그 진시황을 암살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해서 사람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자기의 스승인 이제 국무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국무가 또 거기서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영리는 건드리는 게 아니라 왜 진시황을 갖다 건드리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그래도 얘기하니까 이제 전광이라는 인물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자객으로. 전광을 만날 때 아주 극진하게 대우하죠. 태자단이 청소를 다 하고 뭐 그러면서 대우하는데 전광이 결국 이제 만나 보니까 그건 내 젊을 때 얘기 당신이 들은 거고 난 지금 늙어서 그걸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전광이 드디어 형가를 소개하는 건데요. 그때 이제 태자단이 전광에게 이 말은 딴 데 말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전광이 이건 나를 의심하는 거다 라고 해가지고 내가 죽음으로써 의심을 없애겠다 라고 하면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객열전이나 이런 거 보면 그야말로 목숨을 휴게처럼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나오죠. 형가도 보통 인물은 아니잖아요. 진시황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일단 접근을 해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연나라에는 진나라에서 망명한 번호기 장군이 망명해 있었잖아요. 번호기. 예, 번호기. 진시황은 그 이 번장군을 잡는 자에게 금 1천과 그 다음에 1만 호로 봉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이제 번호기한테 원한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형가가 내 진시황에게 접근하려면 이 번호기의 목을 가져가야 됩니다. 또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태자단은 의로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차마 못 준다고, 못 죽이게 한다고 그렇게. 차마 나는 그런 말 할 수 없다. 라고 하니까 형가가 또 번호기를 찾아가죠. 찾아가고 이야기하니까 번호기가 또 작전해가지고 내 목을 가져가라. 라고 하는데, 그래서 번호기의 목과 그 다음에 이제 복황부라고 있어요. 복황부. 지도를 가져가는데 독항이 어딘가를 찾아보니까 탁군의 동남쪽에 있는 곳이더라고요. 고종시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경 남쪽에 있는 그 연나라의
곡창 기대를 그린 지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네. 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도를 갖고 가서 연나라에서 이 땅을 갖다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서부인의 칼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주 유명한 칼인데 여기에 이제 독을 바르니까 살짝만 스쳐도 다 죽었다는 거죠. 여기에 또 누가 나오냐면 같이 간 인물 중에 진무양이 나오잖아요. 진계의 손자라고 그러죠. 네. 진계의 손자. 예, 진무양이 진계 진계, 손자인데 진계가 또 우리나라 장수인데 고조선에 인질로 왔다가 석방되고 나서 연나라 군사를 끌고 가가지고 요동까지 5개 군을 뭐 만들고. 그런 인물인데 진시황에게 번호기의 목과 북항의 지도로 가져왔다라고 하니까 진시황이 아주 성대하게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일이 어그러지는 게 진무양이 13살 때 사람을 죽였다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감히 누구도 그렇죠. 진무양의 눈을 못 쳐다봤다라고 하는데 이 진무양이 쫄아가지고 진무양을 만나서 부들부들 떠니까 이상하다라고 하니까 그 형가가 북방 이족의 천놈이라 그 피아를 보니까 떠는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도를 펼칠 때 지도 안에 이제 그 칼을 가지고 찔렀는데 그 이제 빗맞은 거죠. 그러면서 진시황이 칼을 뽑으려고 하는데 너무 칼이 기니까 못 뽑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경호원도 필요 없는 게 그 진시황이 있는 그 안에 들어가려면 아무도 칼을 못 갖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밖에 있는 경호원들도 오라고 진시황이 직접 명령해야만 하는데 진시황이 워낙 급해갖고 오라고도 못하죠. 그러다가 의사가 약봉지를 던져서 이제 형가를 맞추고 나서 그제서야 칼을 등에 두고 뽑아가지고 결국에 이제 죽게 되는 건데요. 이때 이제 형가가 단과 함께 마지막 성별식을 하는 곳이 흔히 역두라고 우리가 불려왔는데 제가 답사 가보니까 다 이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번역할 때는 다 이수라고 이 번역을 했는데 그 시가 유명하잖아요. 바람은 소소하게 부는데 이수의 물은 차고 장사가 한 번 가면 돌아오기 어렵다.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하는 건데 처음 이 구절을 본 게 아마 한사판 현상에 그래서 봤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결국은 이 실패하고 나서 형가가 변명대로 하는 게 내가 이 진시황을 생포해서 옛날에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해서 죽고 진시황이 워낙 화가 나니까 7족을 멸하잖아요. 7족. 그래도 이 7족을 멸했다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밖에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 사기 주록 보면 7족은 위로 중조부까지 아래로는 중선까지 다 죽이는 것 같다 이제 7족을 멸한다고 하는 건데 화가 나니까 그래서 친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미 조나라는 멸망시켰어요. 예. 신나라. 그래서 왕전한테 군사 끌고 가서 연나라 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왕희가 공격할 것 같으니까 태자단의 목을 베가지고 용서를 비는데도 끝까지 이제 용서 안 하고 결국 이제 요동으로 도망가는데 그 요동까지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연나라를 이제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게 뭐 형가열전의 주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형가열전을 보면은 분명히 이때 진시황을 암살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예양은 뭐 조양자를 뭐 죽였거나 말거나 정세에 뭐 큰 변화는 없는데 이 형가가 만약에 진시황을 죽였으면은 그다음 정세가 어떻게 됐을까 이건 또 전혀 이제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가는 대단히 이제 의미심장한 인물이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 사회가 이 사기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간 계속 읽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세계, 목숨을 투개같이 여기는 뭐 전광이 그 말은 발설하지 말아주세요 하니까 내가 그럼 자결할게 하고 죽어버리고 번호기 장군도 그 말 듣더니 내 자결할 테니까 내 목 가지고 가라 라고 하고 뭐 형가도 그러는데 난 여기서 진계의 손자인 진무양이 제일 웃기는 거 여기에요. 13살 때 사람 죽여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는 못 쳐다봤다라고 폼을 잡다가 막상 그 앞에 가니까 떨어가지고 그때부터 일이 이제 틀려졌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이 사기 열전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정독을 좀 하면은 인간사의 온갖 참남한다. 여기에 또 사기의 화식열전을 보면 돈 버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실제 보면 사마천이 자기 공양당할 때 속전이 50만 전이 없어가지고 이제 공양을 당했으니까 돈은 없던 사람인데 자기는 돈 버는 재주가 없어도 어떻게 하면 돈 번다라는 거는 또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화식열전을 보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사기 열전을 한번 쭉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은 아주 많은 거를 인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사기 완간을 기념한 대담도 했고, 그 다음에 사기 열전을 여러 각도로 분류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사기 열전의 막 100분의 1도 채 얘기 못한 셈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사기 열전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